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각종 액세서리의 그 개별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액세서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할까, 지난 시간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촬영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마네킹 보고 웃으라 그러면 웃냐? 이걸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어요. 제 촬영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물건을 웃게 만드는 거죠. 무슨 뜻인지 한번 잠깐 그 시범을 통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조명 하나를 됐군. 자, 그리고 이 조명들을 끕시다. 이렇게 동영상용 조명을 꺼주고, 어휴, 분위기 애매하군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심슨 라디오입니다. 호머 심슨 씨가 이렇게 있고요. 이 라디오는 어떤 표정이냐면 기본적으로 씩하고 웃는 얼굴이죠. 이런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조명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표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피사체가 어떤 표정을 짓거나 움직일 수가 없죠. 이거는 사물이니까. 근데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히힛 하는 그런 웃는 얼굴인데, 이게 조명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가면은 살짝 좀 화가 난 그런 분위기죠. 화가 나거나 혹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이고, 그리고 요렇게 눈 방향을 이렇게 해서 이가 보이지 않는 요 정도 각도. 잘 보이나? 요 정도 각도가 되면은 어때요? 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표정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완전 환하게 웃는. 지금 여러분께서 그 보시고 계신 어떤 요소들은 딱 두 가지죠. 빛의 방향하고, 그리고 피사체를 바라보는 뷰 포인트,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하고 빛이 조광되는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지되어 있는 정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표정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이걸 골라왔는데, 눈, 코, 입이 없는 물건이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눈, 코, 입이 없는 피사체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런 눈, 코, 입이 없는 이건 좋아하거든요. 눈, 코, 입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상으로 얼굴이 어디냐면 꽃에 여기쯤 얼굴을 달아주죠. 그러니까 이런 피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보이게 되면은 좀 방긋방긋거리는 느낌이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얼굴이 좀 어두컴컴해지면 조금 화가 난 듯한, 아니면 뭐 좀 슬픈 듯한 요 정도.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요 정도가 잘 맞는데 카메라에는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겠네요. 요 정도 각도가 되면 살짝 사광이 들어오면서 호기심 어린 듯한 그런 표정. 좋습니다. 자, 다시 촬영용 조명을 켜봅시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피사체를 굉장히 집중해서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사체가 웃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조명도 있고, 반대로 조금 심각하게 보여야 될 피사체들이 있죠. 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조금 무거운 물체, 무슨 뭐 기계라든가 뭐 공구라든가 이런 걸 찍는다 그러면 공구가 방긋방긋 웃고 있으면 조금 어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근엄해 보이는, 좀 무거워 보이는, 좀 정교해 보이는 방향과 조광을 찾아서 촬영을 하시면 살아있지 않은 이런 정물 피사체도 여러분들이 감정을 넣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정물에 비하면 인물 사진은 몇 배 더 힘든 거죠. 정물은 움직이지 않고 촬영자가 관찰해 가지고 결과를 끌어내면 되는데, 인물은 절대 그렇지 않죠. 표정도 있고 얼굴에 근육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물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표정이 나오거나 좀 좋지 않은 표정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인물보단 정물이 쉽습니다. 연습은 정물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스피드라이트 2개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게 될 장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탠드는 그냥 좀 저렴한 스탠드에다가 이 그립헤드가 맞나? 제가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계로 요 스탠드라고 부르죠. T자형 스탠드하고 그리고 요 위에 아답터를 장착을 했어요. 매츠의 58AF2 여전히 58AF2고요. 그 앞에는 뷰파인더 포토그래피에서 나온 뷰티 DC 거기다가 디퓨즈한 확산판, 반대쪽에는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스탠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스피드라이트 앞에다가 스누트 그리드를 같이 장착을 해놨어요. 먼저 저 꽃을 한번 찍어 봅시다. 촬영을 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일 먼저 뭘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좀 전에 제가 그 웃는 얼굴 정물의 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꽃을 어떻게 찍어볼까요? 그냥 방긋방긋한 녀석에다가 포인트를 줘보죠. 외로운 웃음?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촬영하느냐. 요걸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광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광량이 낮아가지고 어둡게 나오면 좀 슬프잖아요. 거기다가 노이즈가 좀 지글지글거릴 그런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거로 전체를 이렇게 조광을 해가지고 요 전체 광량을 슬며시 이렇게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스누트를 이용해가지고 요 꽃 얼굴이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조광을 해서 얼굴은 반짝,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짝 밝은 사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정도 사진을 한번 촬영을 해봅시다. 이렇게 촬영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TTL로 촬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TTL 조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비 발광을 하고 그 다음 본 발광이 들어간다고 제가 TTL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예비 발광을 했을 때 두 개의 라이트가 같이 굉장히 강하게 조광이 되죠. 그러면 그 예비 발광에서 얻은 데이터를 카메라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본 발광이 들어가게 될 때 이건 예비 발광에서 터졌으니까 충전하는 시간이 있겠죠. 본 발광에 따라서 같이 발광을 못 해줘요. 그러면 예비 발광은 굉장히 강하고 본 발광은 약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사진이 어떻게 되냐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효과를 얻으려면 매뉴얼로 촬영하실 수밖에 없어요. 58AF2는 파라 버튼을 누르고 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또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P 1분의 1이 됐죠. 화살표를 내려가지고 마이너스를 눌러서 한 어느 정도 가볼까요? 16분의 1 발광. 좋습니다. 16분의 1 발광. 딱 셋. 좋아요. 16분의 1 발광이 되도록 세팅을 했고요. 요 정도. 그리고 높이는 살짝 높여가지고 전체를 촬영을 했을 때 화면에 나올 부분 전체를 조광할 수 있는 높이에다 맞춰줬고요. 그리고 이쪽 스피드라이트를 이렇게 해서 저게 16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은 한 32분의 1로 맞춰져 있네요. 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로 촬영을 해보고 우리가 촬영을 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진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밝기가 준비가 됐다면 이거를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고칠 텐데요. 자, 이런 포인트가 되는 광은 저기다가 정확하게 조준을 해주고요. 우리가 찍어야 될 얼굴 부분에다가 이 집중광을 이렇게 맞춰줬고 얘는 전체를 이렇게 조광하는 이런 라이트가 될 겁니다. 자, 두 개 다 준비가 됐고 카메라는 조리개 8 125분의 1초 이걸 띄고 한번 촬영해 봅시다. 조명 없이 촬영해 보는 이유는 제가 이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이 조명을 켜놨거든요. 이 조명이 사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주변광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어둡죠. 아주 조금 이 조명들이 촬영용 조명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니까 조금 줄입시다. 조명을 조금 줄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봅시다.
아주 훌륭합니다. 새까맣죠? 이 두 개의 조명이 지금 우리가 찍을 사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했던 대로 다시 한번 이제 스피드 라이트를 이용해서 첫 번째 발광을 들어갈 텐데, 이거는 성공하기 위한 사진이 아니고 제가 기준을 잡기 위한 거죠. 자, 오케이. 스피드 라이트 두 개가 다 터졌고요. 자, 지금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대로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꽃도 제대로 조명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살짝 광이 좀 밝은 편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구도가 엉망이군요. 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얼굴로 이렇게 정면에서 광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보기가 좋죠. 근데 지금 이 상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얼굴 정면이 아니고 제 얼굴이 만약에 꽃이다. 꽃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말이죠. 그러면 이 조명의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셈이에요. 옆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벽 바운스를 설명드릴 때 옆에서 라이트가 들어오면 입체감이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자분들을 옆에서 찍으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것까지 강조가 되겠죠. 여드름이 이렇게 볼록 나왔는데 여드름에 그림자 생겨가지고 여드름이 부각되거나, 코가 커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드름까지 같이 커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는 이 옆에 이렇게 볼록볼록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옆쪽에서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질감이 다 살아나면서 굉장히 거친 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얼굴 방향의 정면에서 조광을 해주게 되면은 얼굴이 좀 이렇게 꽃에 참 얼굴이라고 표현하니까 다음 말이 잘 안 나와요. 꽃의 앞부분에서 조광을 해주게 되면은 꽃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면서 보기가 좀 편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탠드를 이 앞부분으로 다시 옮겨 볼게요. 좋아요. 야, 이거 무슨 촬영 해설서 이런 거 만드는 것 같아. 좋아요. 자, 조준. 자, 꽃이 바라보는 방향이 여기쯤 되네요.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오케이. 군대 가서 총 쏘던 그런 기분인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자,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꽃의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전체를 조광해주는 빛이 있고.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이제 한번 눌러봅시다. 좋아요. 녹화 들어갔어? 네. 얼굴 왜 빨개졌어? 기분 나쁘잖아. 좀 전에 촬영을 하다가 여태까지 계속 소니 카메라로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 캐논으로 바꿨더니 이 녀석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촬영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꺼버렸어요. 어디까지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쨌든 촬영을 해봅시다. 손 놓고 한번 촬영에 맥이 끊기니까 아주 허탈하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전에 수정을 했었죠. 얼굴 방향으로. 그걸 찍어야 될 차례군요. 자, 얼굴 방향에다가 조명을 넣었으니까 한번 촬영을 해봅시다. 자, 웃어라.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넣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죠?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조리개를 활짝 열어봅시다. 조리개를 5.6까지 쭉 올렸으니까 찍어봅시다. 어두우면 밝게 만들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조금 밝아졌네요. 조금 밝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봐도 재미없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사진. 이 사진 왠지 매력이 없는걸요? 왠지 느낌이 있는 도구를 긁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진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찍던 사진하고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평상시에 쓰던 도구들로. 자, 요런 건 어떤 뭐랄까,
금속성 물체 같은 거 지금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조화는 그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디퓨즈한 뭔가 도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퓨즈한 도구가 뭐가 있냐면 소프트박스가 있겠죠? 어디 갔니? 자, 제가 좋아하는 SMDV의 미니 소프트박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묶어주시고, 보기엔 참 간단한데 묶어보면 사실 그리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힘들게 묶어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방향은 꽃이 방긋 웃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물 사진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물입니다.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군요. 정말 이쁜 아가씨를 찍으면 대충 찍어도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물도 좋은 꺼진다. 야! 또 꺼졌어? 큐. 자, 멈췄다. 세 번째 촬영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또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자, 아마 소프트박스 얘기를 하다 만 것 같은데, 자, 소프트박스를 한번 이렇게 장착을 했으니까 물건을 찍을 때는 소프트박스가 물건에서 좀 가까이 가도록, 굉장히 멀리서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거보단 조금 가까이서 좋습니다. 이거 하나는 소프트박스로 가고 하나는 얘를 다시 쓰겠어요. 이거는 앞에 달린 이 디퓨즈 패널을 빼고, 제가 말하는 명칭들은 공식 명칭은 없어요. 제가 사람 이름도 못 외우지만 기계 이름도 못 외운답니다. 좋아요. 스피드라이트 됐고, 자, 얼굴 방향 좋아. 이 정도 굿. 아유 착하다. 좋아요. 이렇게 됐으면은 소프트박스를 가지고 얼굴에 조광을 해주고, 이 정도 당기면 얼굴에 빛이 제대로 들어가겠군요. 그리고 이걸로 아까처럼 전체를 조광을 해줄 텐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는 제가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링 플래시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뭐가 생기더라고요. 동그란 뭘 만드는 이유는 아까 촬영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니까 그저 밋밋했는데 동그란 뭐가 있으면 훨씬 이쁘겠죠. 아니면 말고요. 한번 찍어 봅시다. 자, 좋아요. 훨씬 더 꽃이 정면으로 이동을 하니까 보기가 좋네요. 웃어. 좋아요. 자, 요거는 테스트입니다. 확실히 디퓨즈한 이미지가 나왔는데 얼굴 전체에 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량을 한 스텝 정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살짝 더 정면에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제대로 광을 넣어줘 봅시다. 됐어요. 이걸로 끝낼 겁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아주 좋군요. 좋아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이걸로 끝내고 싶은데, 에휴, 뭐랄까, 감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런 얘기 영상이 나가도 되나? 자, 살짝만 뒤로 빠져. 다시 조금 넓게. 오케이, 좋아요. 악마여, 너는 내 부하다. 오케이. 괜찮네. 이걸로 합시다. 저도 한 방에 이렇게 그 촬영을 성공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튜디오 조명 같은 걸 써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 조명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건 모델링 라이트라고 부르는 게 달려 있어요. 일반적으로 빛이 이렇게 계속 들어와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 어떻게 찍히는지 미리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불빛이 나오는데, 스피드라이트는 그런 게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요 뒤에 요 모델링 라이트 버튼이 달려 있기도 해요. 근데 별로 쓸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계속 질문을 하죠. 찍어보기 전에.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미리 항상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올 것이더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찍어보고 예상했던 결과랑 대조해가지고 이 편차를 조금씩 줄여 나가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예상했던 그게 진짜로 그렇게 나올 때가 옵니다. 그러고 나면은 스피드라이트로 뭘 촬영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시게 되는 거죠. 자, 날씨가 안 좋을 땐 집에서 나가기가 싫죠. 그럴 땐 집 안에서 저처럼 테이블을 놓고 스피드라이트를 갖다 놓고 이리저리 찍으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참 쉽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수. 다음 주 예고편 같은 것도 좀 찍을까? 다음 주에는 이론편입니다. 뭔가 파격적인 댄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역시.